자, 오늘은 패키지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관리를 하기에 앞서서 사전에 해야 될 작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리눅스를 처음 설치했을 때 네트워크 설정을 하지 않아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리눅스에서는 인터넷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먼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설정하기인데요. 이 네트워크 설정은 슈퍼 유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CentOS 계정으로 로그인하셨다면 슈퍼 유저 계정으로, 즉 루트 계정으로 전환 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네트워크 설정 단계가 있습니다.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파일을 편집해야 됩니다. 즉 네트워크 설정 파일이고요. 설정 파일 이름이 ifcfg-etc0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 우리가 오픈을 해서 특정 설정을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파일 설정이 끝났으면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다시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어떤 의미냐면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설정 변경했다. 그러면 변경 설정을 하시고 종료를 하게 되면은 그 설정 종료를 하시게 되면은 바로 그 변경된 내용이 적용이 되지만 리눅스는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시켜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2단계인 네트워크 서비스 다시 시작입니다. 자, 명령어가 서비스 네트워크 리스타트입니다. 즉 네트워크 서비스를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설정한 이 네트워크 설정이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즉 네트워크 동작 확인이고요. 다른 말로 통신 가능 여부 확인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핑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핑 명령어 뒤에 도메인 주소를 적는데 이 도메인 주소는 통신 대상 시스템, 통신 대상의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본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봤던 그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사전에 좀 알아야 될 용어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도메인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 흔히들 우리가 www.naver.com 있죠. 보통 이 주소를 웹사이트 주소라고 합니다. 자, DNS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DNS는 도메인 시스템이고요. 현재 이 시스템을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www.naver.com을 우리가 DNS라는 관점에서 보면 FQDN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웹사이트 주소, 이 흔히들 말하는 이 도메인 주소를 세부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www를 호스트 이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aver.com을 도메인 주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www.naver.com을 합쳐서 FQDN, Fully Qualified Domain Name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이 도메인 주소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시스템의 문자 주소다. 예, 주소. 통신 대상 시스템의 문자 주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핑이라는 도구에 대해서 또는 명령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핑을 흔히들 네트워크 진단 도구라고 합니다. 진단 도구. 자, 여기서 보시면 3단계에서 핑 도메인 주소, 통신 대상의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는데, 자, 왼쪽 PC가 있고 오른쪽 PC가 있습니다. 왼쪽 PC에서 핑 www.yahoo.com 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왼쪽 PC에서 하나의 패킷이 만들어지는데 그 패킷이 바로 ICMP 에코 리퀘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가 즉 패킷이 통신 대상인 www.yahoo.com이라는 문자 주소를 가진 이 시스템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시스템이 ICMP 에코 리퀘스트를 수신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응답 패킷으로 ICMP 에코 리플라이 메시지를 왼쪽 PC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자, 요 핑 수행 결과는 네트워크 설정 단계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핑이라는 것은 ICMP 에코 리퀘스트를 보내고 ICMP 에코 리플라이를 받아서 왼쪽 PC가 오른쪽 PC 간에 서로 패킷을 메시지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진단 도구다 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네트워크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CentOS 네트워크 설정 파일은 이름이
ifcfg-eth0고요. 이 파일은 이곳에 위치합니다. etc 아래 sysconfig 아래 네트워크 스크립트 이 디렉토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에 먼저 이 네트워크 환경 설정 파일에 대한 퍼미션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루트 소유고요. 루트만 읽고 쓰기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즉 수정이 가능한 사용자는 누구다? 루트만 됩니다. 루트만. 자, 요거 확인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의 편집기를 통해서 해당 파일을 오픈합니다. 이게 오픈된 내용이고요. 우리가 설정 변경한 내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onPut라는 부분이고요. onPut no를 onPut yes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onPut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통신하려는 즉 인터넷을 하기 위한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랜 카드가 필요합니다. 랜 카드. 그래서 ETH0가 바로 랜 카드 이름이 되고요. 리눅스 시스템에서 인식한 랜 카드 명칭이 ETH0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온포트라는 것은 부팅입니다. 리눅스 시스템이 부팅할 때 해당 랜 카드를 활성화시키겠냐, 비활성화시키겠냐. no는 비활성화고요. yes는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이 지금 no로 되어 있습니다. no로 되기 때문에 즉 비활성화 되기 때문에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no라는 부분을 yes로 변경한 후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VI 편집기를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VI 편집기 통해서 환경 설정 파일, 네트워크 설정 파일을 변경했지만 gedit라는 프로그램 사용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ifcfg-eth0라는 설정 파일을 네트워크 설정 파일을 변경했습니다. 이 변경된 내용을 적용시키려면 이 명령을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서비스 네트워크 리스타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입력하시게 되면 오케이 라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사용하시는 가상 머신의 상태에 따라서 메시지가 천천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트워크 동작 확인입니다. 즉 통신이 가능하느냐 테스트 하는 겁니다. 자, 테스트로 ping yahoo.com을 입력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첫 번째 줄 같은 이런 형태의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동작했음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파란색 음력 박스 부분 있죠. 자, 이 음력 박스 부분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여기 IP 주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자 주소가 나옵니다. 이 문자 주소에 대한 IP 주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 이 메시지는 바로 이 yahoo.com이라는 주소를 가진 시스템으로부터 ICMP 에코 리플라이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 받았고요. 여기 보시면 컨트롤 C가 보입니다. 컨트롤 C는 이 핑이라는 명령어 사용을 중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컨트롤 C를 눌러서 중지를 하지 않으면 ICMP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가 yahoo.com이라는 문자 주소를 가진 시스템에게 계속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시스템은 에코 리퀘스트를 수신하면 에코 리플라이 메시지를 만들어서 우리 리눅스 시스템에게 계속적으로 전달해 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정보를 확인하시고 중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동작 확인할 때 이런 경우 있습니다. pww.native.com 지금 도메인 주소가 다르죠. 이 문자 주소를 가진 시스템에 ICMP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이런 형태의 메시지죠. 지금은 www.native.com.nheos.com 이 도메인 주소에 대한 IP 주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형태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은 통신이 가능한 상태예요. 근데 보게 되면 통신이 가능하다면 아까와 같은 ICMP 에코 리플라이를 받았다는 의미를 가진 줄이 쭉 나와야 되는데, 즉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 보냈지만 해당 통신 대상 시스템이 에코 리플라이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 핑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도스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핑 오버 데스 공격의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시스템은 이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받으면
에코 리플라이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내지 않습니다. 즉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해서 현재 막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이제 본격적으로 패키지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는 배포판이라고 해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많이 보고 사용하는 리눅스 배포판 큰 줄기는 이렇습니다. 데비안 리눅스가 있고요. 즉 데비안 계열, 레드햇 리눅스가 있고요. 즉 레드햇 계열. 우리는 현재 레드햇 계열인 센토스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데비안 계열로 보시면 데비안, 우분투, 기타 등등 레드햇 계열, 페도라, 센토스, 기타 등등 있습니다. 자, 패키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있는데 즉 커맨드가 제공됩니다. 레드햇은 RPM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RPM이라는 명령어의 단점, 동작에 단점이 있다 보니 새롭게 만든 게 UM이라는 명령어가 제공됩니다. 즉 패키지 관리 시스템이 제공됩니다. 자, 시스템 동작 원리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뭐 별거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상용 소프트웨어죠. 돈을 지불해서 설치 디스크를 구매를 했습니다. 뭐 설치 디스크 아주 오래전에는 플래피 디스크 드라이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DVD로, 지금은 이제 USB, 더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클라우드 기반으로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리눅스는 거의 대부분 소프트웨어들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리눅스에서 네트워킹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앞전에. 자, 그 다음에 리눅스 배포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센토스죠. 센토스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배포 업체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들은 대개 패키지 파일 형태거나 그 다음에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소스 코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자, 그 다음 패키지 파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패키지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패키지 파일이라고 부른다. 자, 패키지 파일은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구성하고 있는 파일들의 압축된 형태다. 즉, 패키지란 말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들을 합친 거다라고 합니다. 자, 합치고 난 후에 압축을 시킨 걸 우리가 패키지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리눅스 배포업체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후에 UM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외부에 있는 특정 발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센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레드길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장소라고 합니다. 저장소. 자, 저장소는 우리가 사용할 패키지가 저장된 파일 서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렉토리 etcr에 yum.repos.d 레포지토리 저장소의 약자입니다. 이 yum.repos.d 디렉토리에 있는 어떤 파일이 있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 파일 있죠. 이 파일에 저장소 파일 서버 주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yum 명령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센터에서 원하는 패키지를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뒤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장소라는 개념이 있고 저장소 위치 정보는 이 디렉토리 아래에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펜던시라고 부르는 의존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리눅스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뭐 A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설치를 하려면 전제 조건으로 B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지 A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A라는 프로그램은 B라는 프로그램에 의존성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의존성 관련해서 우리가 관리 시스템, 패키지 관리 시스템 RPM과 UM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CentOS 계열, 레드 계열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페도라, RHEL, CentOS 다 레드 계열이죠. 자, 레드 계열에서는 예전에 제공되었던 RPM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햇 패키지 매니지먼트 약자입니다. 자, 그 다음 UM 각각을 이제 저 수준 도구, 고 수준 도구라고 하는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패키지 관리 시스템이 RPM에서 현재 UM입니다. 두 개의 도구가 혼용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두 개의
패키지 관리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요. 자, 저장소에서 패키지 찾기라는 게 있습니다. 저장소에서. 자, 저장소란 것은 우리 리눅스 배부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파일 서버다라고 했습니다. 자, 명령을 볼게요. 레딧 계열에서 yum search underbar string. 그래서 search underbar string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패키지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 yum search bim입니다. 자, vim이죠. vi improved입니다. 자, 그래서 저장소에 vim이라는 패키지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자, 결과로서 이렇게 vim 어쩌고 저쩌고 라는 이런 패키지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찾고 있는 vim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소에 있는 패키지 설치하기. 자, 설치입니다. 영어로 인스톨입니다. 그래서 yum install 패키지 underbar name. 그 패키지 underbar name 이 부분에는 패키지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예제는 와이어샤크라는 패키지를 설치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yum install wireshark 입력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 부분 볼게요. 패키지 이름이 installing wireshark, installing for dependency.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의존성입니다. libsmi. 그 우리가 설치하려는 와이어샤크라는 패키지는 뭐에 의존 관계에 있다? libsmi라는 패키지와 의존 관계에 있다. 즉,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지 와이어샤크가 설치가 된다는 겁니다. yum의 장점이 이 점입니다. 어떤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패키지도 저장소에서 찾아서 자동으로 설치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빨간색 박스에 보시면 물어봅니다. Is this okay? 이 두 개 패키지를 설치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Y는 설치할 것이냐? No는 설치하지 않을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설치할 것이니까 Y를 입력해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 과정이 쭉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complete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자, 이 의미는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installed, dependency installed라고 나오죠. 설치되었다, 설치되었다. 자, 그래서 yum install 패키지명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 수준의 패키지 설치 명령어. 자, 저 수준 8pm이죠. rpm. 자, rpm은 이렇게 씁니다. rpm-i 패키지 언더바 파일. 자, rpm으로 어떤 패키지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해당 패키지를 제공해주는 웹사이트에서 그 패키지를 제공해줘야 되고요. 이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패키지가 어떤 사이트에 있는데 그 사이트에 직접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이막이라는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 패키지 파일을 인터넷 통해 다운로드 받았다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rpm 옵션 i 그다음 패키지명을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macs 해서 버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다 적어주셔야 돼요. 자, rpm 패키지 파일은 .rpm으로 끝납니다. 즉 rpm. 자, 요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rpm 명령의 단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yum이라는 것은 디펜던시를 자동으로 해결해주는 반면에 rpm 명령어는 직접 해당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죠. 그래서 이막이라는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느냐면 이 이막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패키지가 필요하다라고 화면에 뿌려집니다. 그러면 그 패키지들이 직접 찾아서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좀 번거롭죠. 그래서 yum이라는 시스템을 레딧 계열에서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패키지 설치를 했고요. 패키지 더 이상 패키지를 사용을 안 하겠다. 그러면 삭제를 하시면 돼요. 자, 삭제하다 영어로 erase죠. 그래서 yum erase 패키지 underbar name 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는 이렇게 됩니다. yum erase wireshark 이렇게 해서 삭제가 완료될 겁니다. 자, yum erase wireshark를 하게 되면요, 또 물어볼 거예요. 무엇을 물을 거냐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될 겁니다. 정말 삭제할래? Is this okay? 라고 나올 겁니다. Y를 선택하시게 되면 설치가 되고요. 삭제가 되고요. No를 누르게 되면 삭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업데이트입니다. 자, 업데이트 방식이 보시게 되면 두 가지가 있죠. 고수준 명령어 저수준 명령어 RPM. 자, 업데이트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리눅스 시스템의 모든 패키지, 설치된 모든 패키지에 대해서 업데이트 버전이 존재하게 되면 업데이트 시켜버립니다. 자, 반면에 RPM 옵션 대문자 업데이트 약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키지 파일. 자, 이 방식은 특정 패키지에 대해서만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버전을 여러분들이 인터넷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 놓으셔야겠죠. 자, 두 개 차이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설치된 패키지 확인을 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rpm-qa q는 쿼리의 약자고요. a는 all의 약자입니다. 자, 따라서 이 명령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리눅스에 설치된 모든 패키지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설치된 모든 패키지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특정 패키지만 보고 싶다. 그럴 때는 rpm-q 패키지 언더바 name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특정 패키지 확인할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nfo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정한 패키지에 간단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인포메이션입니다. 패키지 정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info vim -enhanced 라는 패키지 파일명 적어서 주시면 해당 패키지에 기본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직접 입력하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패키지 파일 추천 확인인데요. rpm-qf 파일 언더바 name 예제를 바로 볼까요? 자, user bin vim입니다. 비하 편집기죠. 이 비하 편집기가 어느 패키지에서 나온 것이냐? vim-enhanced라는 패키지에서 나온 파일이다. 실행 파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패키지 파일 추천 파일의 패키지 명을 알아내고 싶을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패키지 관리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패키지 설치입니다. 자, 패키지 설치 명령어는 좀 전에 배웠던 게 install 그 다음에 패키지 명이었습니다. 자, 이와 똑같은 것이 이겁니다. -y install 패키지명. 자, y라는 옵션이 들어간 걸 볼 수 있는데요. 앞전에 예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패키지 설치할 때 이 방식으로 패키지를 설치할 때 해당 패키지가 존재한다면 설치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문장이 나옵니다. y를 입력하셔야지 설치가 진행되는데요. 옵션 y를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y를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y install 패키지명 하게 되면 설치할래? 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고 바로 설치가 진행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를 했으니까요. 패키지 삭제. 자, 패키지 삭제 명령어 erase 그 다음에 패키지명. 자, 얘도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으냐면 어차피 삭제할 거니까 자동으로 yes라는 y라는 넣고 입력하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erase. 자, 그 다음에 설치된 패키지 확인입니다. 설치된 패키지 확인. 자, 확인할 때 우리가 rpm 명령어 사용했었죠. rpm q 패키지명. 자,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활용합니다. 제가 자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rpm qa. 자, 얘는 뭔가요? rpm-qa 현재 유닉스 시스템에 설치된 모든 패키지입니다. 모든 패키지에 대해서 grep 파이프 연산자죠. grep 해서 패키지명. 자, 그래서 그램은 패턴이죠. 패키지명이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가진 패키지를 다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도 아셔야 되고요. 이 방법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키지 관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